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사과 작물의 병해 관리, 특히 살균제의 효과적인 사용법에 관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들입니다. 장일 박사님의 논문 분석 결과를 좀 중점적으로 다뤄볼까 하는데요. 네, 사과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살균제 뿌려놨는데 비 오면 정말 속상하죠. 이게 싹 씻겨 내려가는 문제, 이걸 내우성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비에도 잘 견디는 성질. 네, 그렇죠. 오늘은 바로 이 내우성을 어떻게 하면 좀 높일 수 있을지, 그리고 아예 비를 막아주는 비가림 시설, 이게 또 사과나무의 미생물 환경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살균제라는 게 사실 병원균 감염 전에,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 건강한 식물을 보호하려고 주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방이 중요하니까요. 근데 이게 비에 씻기거나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당연히 떨어지니까 반복해서 뿌려줘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특히 그래서 살균제의 내우성, 이게 정말 효과적인 방제에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그럼 그 내우성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장일 박사님 분석 결과를 보니까 살균제의 물에 대한 용해도 이게 낮을수록, 그러니까 물에 잘 안 녹는 성분일수록 비에 덜 씻겨 내려가서 내우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아주 뚜렷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물에 잘 안 녹으니까 뭐랄까 잎 표면에 더 착 달라붙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더 흥미로운 점은요. 살균제의 원재, 그러니까 그 핵심 성분의 처리 농도를 높였을 때 내우성이 확실히 좋아졌다는 거예요. 아, 원재 농도를요? 네, 이 표면에 남아있는 양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양, 아니 정확히는 원재 기준으로 더 진하게 살포하는 게 내우성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결과죠. 아, 그렇군요. 단순히 양만 늘리는 게 아니라 그 원재 자체의 농도를 높이는 게 핵심이네요. 근데 이게 모든 살균제가 다 그런 건 또 아니었다면서요? 그 제형이라고 하죠. 제품 형태에 따라서도 달랐다고요. 맞아요. 그게 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화제 WP라고 가루 형태 있잖아요. 물에 타서 쓰는 거. 네네, 흔히 쓰는 거죠. 그건 농도를 높여도 잎에 남아있는 양, 즉 잔류량이 크게 늘질 않았어요. 아마 입자가 좀 커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근데 반면에 액상수화제 SC라고 처음부터 미세한 입자가 액체에 잘 퍼져 있는 형태는요. 이 수화제보다 내우성이 훨씬 좋게 나왔습니다. 오, 액상수화제가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입자가 더 작고 분산이 잘 되니까 이 표면에 더 잘, 밀착되는 그런 특성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군요. 제형 선택도 정말 중요하네요. 단순히 성분만 볼 게 아니었어요. 그러고 보니 미시간 주립대 연구에서도 살균제 종류에 따라서 비온 뒤에 효과 유지되는 정도가 다 달랐다고 하니까 이게 참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요. 그렇죠. 표면에 얼마나 남았냐, 이것뿐만 아니라 그 살균제가 식물 속으로 스며드는지 아니면 표면에만 머무는지 이런 작용 방식 자체도 내우성에 영향을 주거든요. 아, 작용 방식까지요. 복잡하네요. 네, 아주 복잡하죠. 자, 그럼 이렇게 살균제 자체의 내우성을 높이는 방법을 봤는데 관점을 좀 바꿔서요. 아예 비를 안 맞게 하면 어떨까? 그래서 나온 게 비가림 시선이잖아요. 네, 그렇죠. 레인 쉘터. 네, 살균제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는데 근데 이게 또 과수원의 미생물 환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요. 이게 또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연구한 걸 보면요. 비가림 시설을 하고 살균제를 좀 줄였더니 사과나무 잎이나 가지, 과일 표면에서는 미생물들 있잖아요. 특히 곰팡이 군집 구조에 변화가 생겼어요. 곰팡이요? 네. 특히 잎 표면에 붙어 사는 미생물 군집, 이걸 에피파이트라고 하는데 이 변화가 가장 컸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바로 위, 그 작은 생태계가 달라지는 거죠. 비를 맞고 약을 덜 치니까 당연히 변화는 있겠죠. 근데 혹시 예상치 못한 문제 같은 건 없었나요? 여기서 정말 재밌는 결과가 나옵니다. 연구 2년 차에 보니까요. 비가림 시설 안에서 오히려 흰가루병이나 사과 검은 별무늬병 같은 특정 병 발생이 시설 바깥보다 늘어났다는 거예요. 네, 오히려요? 아니, 병 막으려고 설치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러니하죠. 비가 안 오는 건조한 환경이랑 또 살균제를 덜 뿌린 게 특정 병원균에게는 오히려 더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 셈이 된 거죠. 와, 진짜요? 이건 정말 예상 밖인데요. 특정 병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군요. 네. 게다가 이런 미생물 군집 변화나 병 발생 정도가 사과 품종에 따라서도 또 달랐어요.
후지랑 골든 딜리셔스 품종을 비교했는데 다르게 나타났거든요. 아, 품종별로도요? 네, 그러니까 품종마다 어떤 병이나 환경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다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야, 정리해보면 살균제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내우성이 중요하고, 그러려면 물에 덜 녹는 성분, 그리고 원재 농도를 높이는 것, 또 액상수화제 같은 제형을 고르는 게 유리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일단 살균제 측면에서고요. 네. 근데 또 비가림 시설처럼 물리적인 방법을 쓰면 살균제 사용은 줄일 수 있지만 이게 미생물 생태계 자체를 바꿔서 예상치 못한 다른 병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품종별로 반응도 다를 수 있다. 정말 고려할 게 많네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효과적인 병의 관리라는 게 단순히 어떤 약을 언제 뿌리자 이걸 넘어서는 거죠. 작물 품종이나 재배 환경,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미생물 생태계까지 다 이해하는 아주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네, 정말 복잡하면서도 흥미로운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청취자분들께서 한 번 더 깊이 고민해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비가림 시설처럼 특정 병원균의 활동을 억제하는 환경을 만들었을 때 혹시 그 빈자리를 차지하면서 새롭게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또 다른 미생물은 없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병원균과의 끊임없는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